베트남은 잘가 멀리 못 나간다. 모로코의 혈맹국은 앞으로 흥할 준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뽕이 뭔지 보여드리죠. 모로코 혈맹국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이 독자의 반응이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의 도움만 받고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 등 돌리던 베트남이 쫄딱 망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핵심국으로 격상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금없는 투자와 공적 개발 원조를 지원받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베트남은 최근 연평균 7% 성장률을 보이며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라는 칭호까지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의 마음과 나온 후의 마음이 다르듯이 베트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본인들이 베트남이 과거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새가맣게 잊은 채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갑이라는 듯한 이상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 심리를 불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적개심까지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뜬금없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조롱하고 급기야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크게 경로한 한국은 베트남을 손절해버리고 베트남을 대신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한민국은 공급망과 외교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협력국들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로코와의 협력이 크게 돋보입니다. 모로코는 과거 625대 전쟁의 분기점이나 다름없었던 민천 상륙작전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민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던 위험한 작전이었던 만큼 엄청나게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과 전혀 접점이 없었던 모로코가 난데없이 민천 상륙작전에 참전해 필사적으로 싸워준 것이죠. 이는 그만큼 모로코가 한국을 돕기 위해 진심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모로코와 협력할 동기는 충분한데요. 최근 대한민국은 모로코의 은혜를 갚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에 진단 키트와 의료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은 한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 손절당한 베트남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국으로 떠오른 모로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출입문의 수호신 야누스는 앞뒤로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독특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누스의 독특한 외형 때문에 흔히 야누스 같다는 말은 이중성이 심한 인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두 얼굴의 국가라면 우리에게도 당장에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그동안 한국에게 투자금이며 관광 수익 등을 뽑아먹고 국가 부흥에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베트남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한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에 방문했던 베트남 국회의장의 언급만 두고 보더라도 베트남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 서열 3위민 국회의장은 한국에 찾아와 한배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에너지 및 여러 분야에서 신기술을 이전받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베트남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한국 필요 없다, 베트남에서 나가라 를 외치던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 격상을 통해 일단 범하는 지원을 받고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이 단단히 착각한 게 있는데요. 우선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란 한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최상의 단계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요.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투자와 공적 개발 원조로 성장할 수 있었던 나라를 우리가 최상의 단계로 격상시켜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관계 격상에 몰두하던
베트남이 크게 당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모로코와 외교관계를 격상시킨 것인데요. 실제로 정기용 주모로코 대사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모로코 간의 외교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로코는 6-25때 한국을 돕기 위해 가장 치열한 전장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정기용 주모로코 대사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모로코 참전용사를 처음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 국민들은 프랑스군 신분으로 6.25에 참전해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 대사 또한 모로코 국민 한 분이 본인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며 관련 기록들을 보내왔지만 검증이 어려웠다며 결국 부산에 있는 유엔군 유지 전사자 명단 중 아랍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추려 그중 모로코 출신 전사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소속으로 6.25에 참전한 이는 약 3,500명으로 집계되는데요. 정 대사는 이어 프랑스군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하나하나 확인해 모로코인들을 추가로 찾아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내전 상황에서 발이 꽁꽁 묶여있던 우리 교민 200여 명의 귀국을 지원해 주기도 했는데요. 모로코 국왕이 직접 나서 특별항공기를 투입해준 덕분에 우리 교민들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자국 전세기를 통해 한국 교민을 귀국시킨 사례는 모로코가 처음이었는데요. 즉, 모로코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한국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놓고도 차갑게 등들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이에 한국 또한 모로코와 협력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모로코와 경제, 보건,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은 불과 얼마 전까지 베트남이 한국에 버선발로 달려와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속이 완전 뒤집힐 만한 이야기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과 모로코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과 모로코가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덕에 모로코는 튀니지와 더불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두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민 관광객들이 모로코를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베트남의 상황은 날로막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로코를 찾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베트남은 저가 패키지 관광 상품들이 많고 물가가 저렴해 한국인들에게 가장 핫한 여행지였습니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관광지인 다낭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의 비율이 57%에 이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경기도 다남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즉, 한국은 베트남 관광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가장 많이 찾는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전 한 해 동만 베트남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은 무려 43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로 인해 하루 90편의 비행기가 베트남을 오갈 정도로 베트남 여행 열풍이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1위를 차지한 중국민 관광객 수가 대략 58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인구수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580만 명,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이 430만 명이 말이죠.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것이 베트남 관광청은 한 해 한국민 관광객 지출 계획을 12조 원 미나 책정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GDP의 4%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즉, 한국민들은 베트남에게 무시무시한 파급 효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뜬금없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조롱하고 코리아를 코로나로 부르며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여론 및 이미지는 순식간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 싸늘하다패 완전 얼음장처럼 변해버린 것인데요. 여기에 대유행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다낭은
북적대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데요. 가게 문을 열어놓아도 손님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가게들은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베트남을 보니 사필 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네요. 사필 귀정은 세상 무슨 일이든 결국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인데요. 자그마한 이익에 매달려 한국을 배신했다가 몰락한 베트남과 의리를 지켜 한국의 도움을 받은 모로코의 이야기야말로 이 사자성에 딱 맞는 말 같네요. 앞으로 한국이 베트남처럼 얕은 수로 한국을 등쳐먹기만 하는 나라 말고 서로 진정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많이 찾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와이프가 모로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모로코에 있는데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아내도 좋아라 하네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베트남. 정말 조심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제 베트남 가면 안 돼요. 태극기를 불태운 나라. 한국 사람이 위험합니다. 일본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한국을 증오합니다. 베트남. 정말 조심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제 베트남 가면 안 돼요. 태극기를 불태운 나라. 한국 사람이 위험합니다. 일본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한국을 증오합니다. 신남방 정책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지. 인도네시아라고 동남아시안 것들은 그래서 선진국이 안 되는겨. LG가 전기차 배터리 땜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니켈 보고 들어가다. 언젠간 배터리 기술 다 털릴 날이 올 수도 있음. 베트남은 도움을 받은 걸 진짜 쉽게 생각하는가. 본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군 어주고 도 한국은 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